We gathered to celebrate his first death anniversary. 자, 여기서 celebrate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 축하하고 신난다 이런 거 아닙니다. celebrate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everyone, welcome to Detailed English. 자, 오늘은 누가 고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각각 쓰임새들과 뉘앙스들이 좀 다르거든요. 오늘 이 비디오를 통해서 그 차이점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자, 첫 번째 표현은 Commemorate입니다. 자, commemorate라는 뜻은 추모하다, 기억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격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쓸 때는 반드시 어떤 행동이 뒤따라 와줘야 되겠어요. 그 행동들은 보통은 그 사람의 조각상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관련된 아주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대개는 그렇고요. 작게는 그 사람이 좋아했던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문신을 새기는 일이 될 수도 있겠어요. Right. But listening to a song or getting a tattoo aren't that common because they're a bit too small for commemoration. 자, 그럼 예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들은 동상 또는 거대한 기념적인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했습니다. They commemorated the victims by building a statue or a monument. 또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표현도 있겠죠. 저는 제 삼촌이 가장 좋아하던 음악을 들으면서 제 삼촌을 추모하고 기억했어요. I commemorated my uncle by listening to his favorite song. 자, 두 번째는 celebrate입니다. 보통 celebrate는 기쁜 일들을 축하할 때 쓰이는 단어이죠. 하지만 누가 고인이 되었을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그를 기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We gathered to celebrate his first death anniversary. 자, 여기서 celebrate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 축하하고 신난다 이런 거 아닙니다. celebrate는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의 기념일들을 celebrate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의 뜻은 기념한다, 추모한다, 기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족들은 그 의사의 인생과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열었어요. The family hosted a small event to celebrate his journey or his life. 방금 보셨다시피 celebrate는 어떤 사람의 생전의 삶 아니면 그 사람의 사망 1주기, 2주기 등 따위를 우리가 기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항상 celebrate가 기쁘다 이런 것들을 축하하고 그런 자리에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번 표현은 pay tribute to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누군가에게 경의를 표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쓸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좀 있어요. 고인이 살아생전에 좀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의학 발전에 큰 공헌을 했거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어떤 기여를 한 분들이죠. 그럴 때 우리가 pay tribute to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또한 저와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깝지는 않은 사람이어야 돼요.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어떤 큰 공헌을 하고 이런 분들은 나와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까울 리가 잘 없긴 하죠. 그래서 내 가족이나 친지, 친구가 이렇게 고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pay tribute to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래요. 한국말로도 경의를 표한다는 느낌 쓰니까 많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쓰기가 좀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조건과 부합을 한다면 I'm here to pay tribute to 누구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여기에 누구에게 경의를 좀 표하러 왔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tribute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뭔가를 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작은 꽃이든 그 사람의 즐겨 피던 담배 같은 것이라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소 같은 데 가서 무덤에 소주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약간 배 같은 거나 전 같은 걸 좀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pay tribute to 누구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In the West, we tend to give flowers most commonly, but you don't have to give them an actual thing. You can pray for them or bow to them, which is essentially giving them something, which is your prayers or respect. 아니면 가족이 장례식을 찾아왔을 때 We are here to pay tribute to him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스피치를 할 때도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어요. We are here to pay tribute to him. 우리 모두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요. 자, 이번에는 Pay respect to someone입니다. 자, pay respect to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지인 정도는 돼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연줄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pay respect to 이렇게 말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는 경우, 친구, 가족 이 정도도 다 pay respect to 할 수 있어요. 다만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아니면 아주 가까운 가족 멤버라든지 아니면 아주 가까운 best friend일 경우에는 너무너무 포멀할 수 있어요. 이 점 주의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표현은 이 정도 됩니다. I'm here to pay respect to him. 아니면 we are here to pay respect to him. 여기서 we are here to pay respect to him 이라고 할 때는 뭐 가족이나 친구들 단체로 몰려왔을 때나 아니면 아까 전에처럼 장례식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스피치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번에는 honor로 넘어가 보죠. 자, honor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인 키워드가 기억한다 입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 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인이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좋은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추모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보통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에 들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추모하러 모였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스피치를 할 때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We are all here to honor him. 이 사람이 생전에 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개인이 와서는 I'm here to honor him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이런 경우는 오직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고인의 빈소를 방문할 때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I'm here to honor my teacher, I'm here to honor my friend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honor의 뜻이 고인의 신념이나 믿음 같은 것들이 나에게 너무 와닿거나 할 때 나도 그 믿음과 신념을 갖고 살아야겠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나는 엄마의 가치관을 따라 삶으로써 엄마에게 경의를 표한다. I honor my mother by living according to her values.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엔 rest in peace입니다. 줄여서 RIP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근데 요새는 많이들 줄여서 RIP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RIP라고 발음해 줄 때는요. rest in peace처럼 아주 격식적이고 respect이 많이 들어간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RIP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되게 informal하고요. 온라인상에서 누가 유명인이 고인이 됐을 때 사람들이 댓글 같은 걸로 RIP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rest in peace를 쓰는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인이 들어가 있는 관을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Rest in peace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신을 직접 볼 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직자분들이 시신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눈을 감겨주면서 Rest in peace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사분들이 이제 시신 현장에서 눈을 뜨고 있는 고인을 보게 되면 이제 눈을 감겨주면서 Rest in peace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RIP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장례식장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장례식장이 끝나고 얼마 후에 무덤 같은 곳에서나 비석을 보거나 아니면 화장을 했다면 유골함을 보면서 RIP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Rest in Peace를 유가족분들에게 말을 하고 싶다면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I hope your son rests in peace. 아니면 May your son rest in peace. 둘 다 흔하게 쓰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may로 문장이 시작하니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기억해 주고 있으시면 참 좋겠어요. 자, 이번엔 유가족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보죠. 자, 첫 번째 가장 격식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 있죠? My deepest condolences. My deepest condolences. 아주 흔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이 또 뭐 있죠? I offer my sincere condolences. 이 표현은 my deepest condolences 이 표현보다 조금 더 포멀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문장이니까 좀 더 포멀하긴 하겠죠. 이 두 표현들은 보통 직접 찾아가서 유가족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아니면 화환을 보내면서 거기 화환에 적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 표현은 조금 포멀함이 떨어집니다.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I'm so sorry for your loss. 이 표현도 실제로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요. 하지만 문자 메시지로도 조금 괜찮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른 두 가지 표현들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특히 이 표현은 유가족들과 어느 정도의 내 관계가 가깝거나 그럴 때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너무 가까울 때 너무 포멀한 그런 표현은 또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가족과 관계가 조금 있다 싶을 때 그럴 때는 I'm so sorry
for your loss가 제일 적절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표현은 꼭 고인에게 쓸 필요는 없어요. 이 표현은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더라도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이것까지 꼭 알아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고요. Like always, I'd love to see your comments below using the words we taught. Then, see you again!